한 손으로 착 고정하니까 두 손이 완전 편해졌어요. 안녕하십니까. 매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과 주식에 대해서 그리고 스토리 그리고 수다가 있는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가 여러분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겁니다. 미국 시장이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더니 미국 시장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음봉을 만났지요. 이 또한 주식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라는 증시, 주식 격언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방송은 어떤 특정 섹터나 종목이 상승하는 경우에 이슈가 되는 경우에 그 부분을 방송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경제TV나 또 신문의 뉴스 이런 부분들이 재탕, 삼탕으로 확대 재생산될 때는 단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가가 막 올라간 이후에 뉴스에서 그 섹터나 종목이 좋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그 뇌동매매 흐름을 갖게 되면 단기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은 항상 외롭게 대중의 뒤안길에서 그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기술적 매매 타이밍을 함께 갖고 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김기숙이 돌직구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거나 하시면 이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공개 방송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셔도 되고 또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샵 0988로 김기수 문자 전송을 하시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함께 되면 이전 이야기입니다. 자,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여러분들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그러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리만 브라더스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IB 은행이었죠. 그런데 파산했습니다. 그죠? 파산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급락을 했었던 부분이죠. 자, 종합주가지수 이 1900포인트 5월 부분에 있어서 전량 주식을 매도했다면 이 10월 27일 892포인트에 주식을 매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 1942, 1900포인트 이때 매도한 부분도 위대한 매도를 했던 부분도 김기수였습니다. 892포인트에 매수를 했었던 부분도 저였습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굳이 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없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그런 역사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저렇게 침몰하는 가장 악랄한 약세 흐름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면 주식은 기본적으로 90%와 100%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기본입니다. 위험자산에 진입했는데 계좌에 항상 시장이 조금 이상하면 30% 현금만 드세요. 50% 현금만 드세요. 다 떨어진 다음에 만들면 그죠? 이미 늦은 거죠. 그죠? 항상 주식은 선제 공격이 우선이다.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2008년 10월 27일 날 종합주가지수가 892포인트를 찍을 때 이제 하이닉스의 모습입니다. 하이닉스가 5,800원 정도 했었던 주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종합주가지수는 또 2,000포인트를 가고 또 지난번 1,439포인트, 그죠?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시장이 3월 19일 날 목요일 날 저점을 찍을 때 그때 내려갔지만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15만 원대까지 찍었죠. 항상 주식시장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 놓여 있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 가운데 체계적 위험이 진행되면 좋은 종목도 좋은 기업도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섹터 성장성이고 그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실적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과거에 그랬듯이 또 지금 종합주가지수의 흔들림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섹터, 종목 부분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면 체계적 위험에 잔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것 또한 투자자의 몫이고 그 몫을 가지려면 결국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기업에 대한 분석을 확실히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핫 이슈,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경기의 정점, 피크아웃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언급될 수 있다. 그죠? 주식시장에 세 가지 악재 요인이 있는 가운데에서 첫째가 표면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델타, 람다 변이의 글로벌 확산. 그죠? 우리나라도 오늘 1,781명인가요? 그죠? 엄청나게 증가를 한 부분이지요. 그런 요인, 그 속에서 가장 크게 미국 시장이 어제 그저께 하락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경기가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것을 또 회복하긴 했지만 그 이유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께. 이게 이슈가 될 거다. 그런데 넘어가도록 합니다. 경기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지속될 겁니다. 왜? 누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이미 3월 말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746%를 찍고 1.2%까지 하락을 했죠. 그죠? 그 이전에 무시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경기와 관련된 모든 지표가 엄청나게 좋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는 거에서 이미 경기의 정점에 대한 부분이 주식시장에는 녹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 국채 금리가 3월 말 4월 초에 고점을 찍었고 우리 시장의 이 경기 기대감, 그죠? 경기 기대감, 백신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했던 산업재 소재, 조선철강 건설 기계 지주 이런 유형의 섹터 부분들이 5월 고점을 찍고 2달 동안 약세를 미리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경기 논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차트에 보시는 미국 소매 판매와 미국 개인 소비 이미 꺾이기 시작을 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점에 대한 논란이 이제 가시화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이제 뉴스가 표면화되는 시점.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경기가 정점, 그죠? 정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근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비교하는 전년 대비 얼마, 전월 대비 얼마, 그 증가율의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연한 거죠. 기저효과에 의해서 올라왔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그때 염려했었던 부분이 뭔가요? 지표가 좋게 나왔을 때 염려했었던 부분이 테이퍼링 할까? 미국 금리 인상할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었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흐름들이라면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지표의 흐름 부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보는 겁니다. 소매 판매, 이 회색 부분이 소매 판매 부분이고 또 이 진한 청색 부분이 산업 생산입니다. 2009년, 10년 부분에 쭉 올라간 이후 기저효과 부분으로 올라간 이후에 정체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S&P 500은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마이너스로 전환되지만 않으면 그죠? 정점을 지났다 해도 경기에 대한 믿음을 크게 버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경기가 정점을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이 논란에 휩싸일 텐데 거기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가 없다.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핫 이슈 여러분들께 지난주 처음 방송할 때부터 자이언트 스텝과 관련된 부분 6월 5일 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올라가고 그 메타버스의 흐름 속에서 또 어제 그죠? 맥스트 증강현실 플랫폼 기업인 맥스트가 일반 청약을 7월 16일에서부터 19일까지 했는데 경쟁률이 6,763대 1이다. 역대 최고다. 그리고 7월 27일 날 상장하는 흐름. 그 부분 때문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추격 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메타버스는 새로운 기술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 혁명을 이야기할 때 경기 침체기, 경기의 변환기 이런 부분에 기술의 침투가 가속화됩니다. 인터넷도 그랬고 그 이전에 전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메타버스도 분명히 새로운 산업 부분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아찔합니다. 그죠? 이제서야 흑자 전환하는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조 가까이 넘어갔다는 건 흔들릴 때 버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격이 크기 때문에 쉬어가야 될 국면까지 여러분들이 진입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체라가 2등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지요. 오히려 후발주자 쪽에서 매력이 조금 더 있어 보이는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마켓과 섹터 그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린랠리와 관련된 부분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7월 두 번째 방송 부분에 있어서 그죠? 이 EU 집행위원회에 2030년 이 배출량 부분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피포 55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재탕입니다. 재탕인데 여러분들이 좀 더 아셔야 될 부분, 심각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중국 견제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화웨이 제재부터 중국에 들어가는 이 EUV 관련 장비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가운데 오늘 아침 뉴스 부분에 있어서는 대만 부분에 미국 수송기가 착륙한 걸 가지고 중국이 남이 나라 땅 밟았다고 난리 부르스지요.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관계 악화합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이 기술 흐름 부분으로 미국, 서방 국가를 따라잡으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억누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다. 인권과 환경이 가장 중요한 중국의 아킬레스건이지요. 자, 왜 이 부분이냐면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력, 비료 5개 분야를 시작으로 해서 2020년부터 결국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중국, 노르웨이, 러시아, 터키 이런 신흥개발도상국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현행 수출 품목을 유지할 경우에는 1.9%의 추가 관세가 지급되는 만큼 그 정도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친환경 투자. 저는 10년 이상의 대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비단 EU가 철강 알루미늄을 비롯해서 2026년 전면 도입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상원도 탄소 집약 제품에 세금을 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입법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에 우리나라 기업들 산업 섹터 이 부분에 있어서 철공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섹터 업종 부분은 힘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뭐예요? 경기에 대한 우려보다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는 섹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친환경 투자 10년 이상 대세가 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주식시장은 10년 단위로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어젠다가 변화해 왔습니다. 1990년대 나스닥으로 상징되는 테크붐. 이때 우리 1999년도 새로운 기술, 한글과 컴퓨터. 그죠? 여러분들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2000년 밀레니엄이 어떻고 하면서 나스닥 버블을 일으켰었던 1990년대의 모습.
그리고 2000년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가파른 성장, 그리고 인도의 성장 맞물려서 중동의 오일머니, 그 부분을 통해서 사막에 축구장까지 건설할 정도로 엄청나게 쏟아부었었던 인프라, 그런 흐름들 속에서 조선 건설 기계, 지주, 화학, 정유, 이런 유형의 섹터 부분들이 장치 산업이라고 하는, 소재 산업이라고 하는, 산업재 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휘날려를 날려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거운 포스코가 9만 원에서 4년 동안 76만 5천 원까지 9배를 상승할 수 있었던 힘, 그거보다 더 크게 상승한 섹터 종목 부분들이 태반이었죠.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할 거 없이 날랐었던 부분입니다. 과거의 부귀와 과거의 영화를 지금 또 기대하지 마셔라. 세상은 변하는 겁니다. 2010년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흐름이 주도하면서 움직였죠. 자, 그러면 2020년대의 화두는 무엇이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10년을 좌지우지할 아젠다의 변화, 그 부분에 지금 7월 14일 날 발표했었던 EU 탄소 국경 조정제도 시행 공식화, 그리고 미국의 이 에너지와 관련된 변화,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들어간다면 결국 친환경 투자는 10년 이상의 대세를 좌지우지할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지구온난화와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출연하러 오는데 엄청 더워서 땀 뻘뻘 흘리고 왔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우리 이 기온이 여름에 더운 건 당연하지만,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 기후를 사만사원이라고 했었던 거 이미 바꿔진 지 오래고, 그리고 미국이 산불 나고 홍수 나고 유럽이 난리 브루스를 치고 하는 부분들, 그 기후 온난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동안 획기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못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진국 내부는 산업계에서 반대를 하겠죠. 당연히 화석 연료가 중점인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신흥국 이제 막 개발해서 따라잡으려고 그러는데 탄소 배출량 줄이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면 개발도상국이 업될 수 있는 부분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를 외교와 국가안보 전략, 그리고 무역정책과 연계해서 패권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에서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 흐름은 앞으로 2020년대 흐름 부분에 있어서 그린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에 리뉴얼블 100, 리뉴얼블 에너지 100이라는 부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겁니다.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게 있다는 캠페인. 그 캠페인 부분이 결국 유럽과 미국의 가장 강력한 중국 견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린, 환경 관련 규제 강화 불가피하지요. 금융시장에 그러면 이런 내용이 금융시장,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으로 미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거시적으로는 사회와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니까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으로 완화적 통화 정책이나 또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가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유동성을 일정 정도 재일 수 있다는 하는 부분. 두 번째는 탄소국경세가 주요국으로 확산하면서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탄소 집약적 산업들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준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용 증가, 영업이익의 훼손. 그죠? 그런 부분, 2030년까지 탄소 배출권 가격이 $75까지 상승하면 전 세계의 주식 20%가량이 하락, 레벨 다운할 수 있다고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50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 평가, 그죠? 산업, 어떤 산업, 그리고 그 산업에 속해 있는 부분이 이 탄소 제로 부분을 잘 실행하고 있느냐, 안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기업 가치의 척도로 제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ESG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ESG 관련 ETF로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상황, 선진국일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크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자금이 결국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는 기업, 탄소 제로
배출량 제로를 향해서 가는 기업들에게 선제적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흐름 부분으로 염두에 두면서 기업들을 한번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린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에 7월 14일 부분에서 2차 전지 소재가 여러 가지 이유, 스텔란티스 그룹의 41조 원 투자, 스텔란티스 그룹이 세계 판매량 4위인데 41조 투자, 2025년까지 1, 2, 3위까지 합치면 370조 투자, 그 370조를 투자하니까 우리나라 소재업 기업들이 날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관련 기업들의 부분들, 그런데 2차 전지 소재도 지금 차트 한번 보세요. 그죠? 2주 전, 3주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얼마만큼 급등했는지, 시장이 종합주식가 지수가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방방 날랐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2차 전지 소재와 메타버스와 그리고 실적이 있는 효성 첨단 소재, 코어롱 인더스트리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만 세게 올랐는데 그 중에 코스모 신소재 한 달 동안 63%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2달 동안 58%가 급등을 했습니다. 3월 15일 그죠? 폭스바겐 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완성 셀 업체는 가격이 움직이지 못하고 소재 업체들만 레벨업을 했죠. 마디가 나왔습니다. 이 노란색 마디가 나왔다는 건 이제 기간 조정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일정 정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를 위로 쫓아가서 사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밑으로 내려왔을 때만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부분, 그죠? 월요일 날, 이래서 소재가 올라왔습니다라고 답을 제시해 줬죠. 뭐예요? LG화학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시장 5월 달 부분에 있어서 마켓 점유율 1위를 탈환했다라고 하는 친절한 뉴스. 거기에 덧붙여서 일본이 파나소닉과 도요타가 그죠? 반값 제공하겠다라는 이야기, 이 부분 때문에 조정을 일정 정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소재가 이렇게 간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환경과 관련된 부분, 그 이후에는 무엇일 건가?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이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도표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미국과 대만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거기에 CS 윈드, 그죠? 그래서 어제 오늘 CS 윈드 부분, 이 풍력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자, 그럼 그 다음은 또 뭘 거냐? 유럽의 그린 수소와 관련된 부분,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 대기업들이 집중하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린랠리 순환 기대하는 부분에 관련 기업들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지요. 거기요. 대표 기업은 뭡니까? 탄소섬유, 효성 첨단 소재, 그죠? 55만 원 근처로 들어오면 매수해도 된다. 기업 가치가 13만 원짜리가 60만 원 왔다고 비싼 거 아니다. 그만큼의 실적과 그만큼의 영업이익을 갖고 왔으면 올라가는 게 정상인 겁니다. 올라갈 때는 매수하면 안 되고 55만 원 근처 내려오면 매수해도 된다. 그다음 그것이 부담된다면 상하프론테크, 멤브레인, 분리막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의 매수를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매매 기법입니다. 김기수의 수익 매매 전략 부분, 종목 발굴과 선정, 이 구체적 점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오늘 떨어졌다고 너무 크게 놀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체계적인 약세 부분에서 성장하는 주식, 그런 주식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